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손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어머니들께서도 어떤 수업을 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교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라는 데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등학교로 올라와서 교사를 한 10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제가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화학교육학과를 졸업을 해서 교사로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는 화학을 전공을 했고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교사까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는 교육 과정을 잘 분석을 하고 화학을 잘 분석을 해서 잘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들이 필요한 거 전달해 주자.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EBS 강사를 지원을 해서 네, 그것도 지금 한 8년째 이렇게 쭉 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것저것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 교재 검토도 네,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혹시 한 이제 11월쯤 요새는 뭐 과학 논술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화학 면접이 있다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 뭐 논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교육신문에 그것도 한 8년 정도는 논술을 계속 기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전달해 왔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직접 뭔가 네, 제가 적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검토 활동들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는 화학 교육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화학 문제, 자, 얘들아 이렇게 풀면 돼라고 그냥 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정말로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게 저의 전문 분야이고요. 제가 지향하는 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요새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화학을 좀 화학이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죠, 저도. 그래서 2학년 친구들한테 처음 화학을 공부할 때 물어보면 화학 괜찮다고 해요. 재밌대요. 재밌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내용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막 지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토시 하나 틀려서 실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화학은 화학입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한다.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그런 것들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이게 수능형 문제로 가면서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능형 문제는 왜 어려워지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요새 교육 과정에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긴 하겠지만요. 저는 좀 많이 그 내용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학생들을 변별을 하려다 보니 약간은 이게 계산이 아닌가 싶은 문항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그러면 뭐야 계산 잘하는 애들이 해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난 계산이 좀 약한 것 같아. 난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 네, 출검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계산을 위해서 내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학 쭉 기출 문제를 다 보시면 지엽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개정교육과정 나오면서 첫 번째 수능 때.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화학이라고 하냐. 이걸 누가 외우고 다니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안 내려고 하고요. 계산으로서 변별을 하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건 뭐냐? 그냥 해서 그래요.
분명히 이런 자료가 제시가 되고 이런 숫자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그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그 간단한 관계들로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일단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그렇게 먼저 접근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화학을 시작을 하니까 저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개념은 다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쉬워요. 지엽적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내신을 위해서 한 번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그걸로 사실은 개념은 괜찮아요. 정말로 기본 개념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랑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거를 실제 문제 자료에서 실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게 실전 개념이고, 네, 제가 이거를 로직의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그냥 무작정 계산을 하자 이게 아니라, 보고서는 관계성을 찾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수학적 접근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막 복잡한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로 비례식을 씁니다. 네, 우리 비례식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공부했던 거,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화학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을 찾고 그거를 찾아 나가는 나의 로직을 확립하고 좀 빠르게 계산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습을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체화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트렌디한 양질의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대인재라고 하는 그 네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컨텐츠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컨텐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컨텐츠가 와요. 그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쓸모 있는 문제들만 풀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애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할 양이 적은데 이거를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잘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화학원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저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 번째 시즌에서는 실전 개념 그리고 자료 분석을 하는 로직을 같이 성립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즌 2는 시대인재 재종이 시작되면서 같이 컨텐츠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같이 체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즌 3가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체화를 한다고 해도, 킬러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도 네, 변별이 되는 문항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자료들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서바이벌뿐만이 아니라 제 모의고사도 같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전 개념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요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시즌 1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본 개념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1에서 한 번쯤은 봤고, 혹시 안 되더라도, 혹시 한 번도 보지 않았더라도 정말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은 빼고요. 정말로 실전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액션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엔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시대인재 콘텐츠 팀이랑 몇 개월, 거의 1년을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팀을 진짜 다 돌아다녔어요. 화학팀들을 다 돌아다녀서 회의하고 그 선생님들의 이제 그 선생님들은 또 학생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런 좀 참신한 시선도 있어서 배워요. 배우고 이제 또 제 시선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제작하고 검수를 통해서 엔제 만들었고,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로직들을 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역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시대인재 콘텐츠 팀을 포함해서 제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출제진 선생님들 모아서 트렌드 6편, 9편,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직구랑 또 수능이랑 약간씩 다 뉘앙스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시대인재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사실 과탐 과목들은 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파트들이어서 더 이상 설명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이따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지 당연히 나갈 거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문항들이고요. 질답은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네, 저랑 직접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보강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해야 돼요. 잘했으면 좋겠고 잘해야 돼요. 이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교사를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반 똑같이 시험을 봐도 우리 반 애가 1점이라도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가 왠지 계속 남아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애들은 잘했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보강 수업은 필요하면 학생과 1대1로 시간 조절을 해서 수업 전후로 스케줄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 불러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 제공되고요. 혹시 결석하게 되면 네, 뭐 복습 영상 신청하시면 복습 영상 같이 제공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화1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다 했고요. 이것보다는 좀 이따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그런 점들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화1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2인데요. 화2가 갑자기 좀 문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저도 안내를 해드릴 부분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일단 화2 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자료가 현저하게 부족해요. 지금 뭐 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인재 컨텐츠만 이용을 해도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근데 화2는 현실적으로는 컨텐츠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다 똑같아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이게 화1보다도 개념이 더 적고요. 그리고 화1보다도 문제가 더 유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새로운 유형을 보면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어차피 봤던 거 보면 숫자가 좀 복잡하더라도 내가 또 넣을 수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들에다가. 그래서 화2의 장점은 이런 거다. 개념이 적고 문제들이 특히 이번에 6급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유형화된 문항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력이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내가 저 문제 저 시험지를 안 풀어보면 정말 난 점수가 안 나오나 하는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죠. 이거는 근데 뭐 현실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선 이거를 화2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 중에 또 어떤 애는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원은 하나 틀리면 2등급이다. 하나 틀리면 1등급, 원주 오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근데 화2는 2개 정도는 틀려도 1등급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화2를 좀 해볼래요. 이런 친구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편, 9편 끝나고 전국 단위 자사고들 있죠. 상상고나 막 이런 데서도 갑자기 화학 선생님들한테 질문한 애들이 그렇게 들었대요. 얼마 전에 상상고 쌤이랑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6편 끝나고 갑자기 화2를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앞에서 수업할 때는 듣지도 않던 애들이 갑자기 화2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네, 뭐 아마 이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었을까. 이번에 뭐 6편, 9편 보고 자기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옆에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점수를 보면 뭐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을 원한다.
그리고 정말로 만점을 받았을 때 뭐 표점을 사용하는 뭐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워낙에 과학은 변수가 많잖아요. 변동이 많아서 '내년에도 반드시 이럴 것이다.'는 그 누구도 아마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평가원조차 뭐 어떻게 점수를 항상 조절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네 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화투는 한 이렇게 15 강을 하게 되면요. 실전 개념까지 다 끝납니다. 실전 개념까지 다 끝나고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그래요. 화투를 처음 공부한다. 대부분의 고3 현역들은 당연히 다 처음 공부할 거예요. 네, 이렇게 15강 정도 하면 기본 개념이랑 네, 실전 개념 정도는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여러 기출 문항들을 좀 풀어가면서 혼자 그리고 또 저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일단 화투도 요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이 부분도 따로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네, 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냥 계속 걸어온 길이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네,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